부산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부산 부동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게 사나흘 간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며칠 만에 이래 180도 다른 기사가 흘러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내사 헷갈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 오늘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아침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가 사나흘 간격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다른 전망이 연이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이 이유는 봄 이사철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서 준공 후에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그 아파트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인데 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약 지난달에 비해서 한 30% 이상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네네.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트럼프발 여러 가지 지금 관세라든지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어려움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가 정권 교체나 유지냐에 따라서 좀 아직 혼란스러운 정부의 정책 등을 살펴봤을 때는 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침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띄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 경기를 보는 기간에 따라서 이래 또 시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신규 분양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의 미분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그 지난달 기준으로 약 2,200채를 넘어섰고요. 네. 지난 연말에 그 1,900건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더 증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약 2만 3천 채 정도의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좀 나머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약 3천 채 정도를 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전국에 2만 3천 채 정도의 악성 미분양이 남아져 있는 것에서 3천 채 정도를 사들여가지고는 현재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그 부도 처리가 되거나 또는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이 악성 미분양이 아니더라도 그 현재 분양 후에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약 4,500채 정도까지 이르르고 있다. 다만 좀 유의한 그 지표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는 있지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소폭 줄었다는 데서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거래가 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는지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신호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증가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분명히 지금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긍정적인 영향 요인은 집값이 너무 많이 빠져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네. 투자 심리라든지 내 집 마련 심리가 좀 높아진 것들이 긍정적 영향 요인이고요. 네. 부정적 영향 요인은 그 트럼프발 여러 가지 관세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그리고 그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들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 그리고 대출과 금융 규제에 대한 것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모습도 띠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 즉 긍정적인 요인, 시장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침체가 조금 지속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요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같이 거래량이 일시 증가한 것들은 계절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 지수도 증가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4월 달에 그 아파트 분양 지수, 즉 앞으로 분양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지표를 봤더니 그 지난달과 비교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1% 상승한 것들이 수도권에서는 더 분양이 잘 될 것이다라고 보는 지수가 26.3%가 상승을 했고요. 네. 비수도권 지방 지역의 경우는 7.8%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 지수가 지난달과 비교해서 무려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건설업자 분들께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분양이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결과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양 지수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분양 시장에서 조금 청신호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그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몇 개월간은 이제 계엄이 좀 있었고 정치적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부동산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동시에 또 이제 대선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차기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6월 3일 날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어느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단은 만약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은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완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속성을 띠는 차원에서 그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예. 보수 정권이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좀 매우 느리거나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그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네. 진보 정권이 정책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 안정에 보다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봤을 때 이 진보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유사한 흐름으로 그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같이 가지 않겠는가.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금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각종 조세 정책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주택을 공공성인 측면에서 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주거 복지에도 상당한 힘을 좀 쏟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상당히 그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정책의 변화까지 예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반값 아파트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망세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조세가 강화되고 또 주택에 대한 공공성 측면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시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서울이라든지 부산의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현재의 여건만으로 보더라도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것들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시로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영향을 많이 쏟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여지도 있다. 따라서 진보 정권 쪽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셨을 때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기조는 좋지만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지만 주택 가격 안정에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질문은 그래서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안전할까 이런 궁금증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주요 지역의 그 분양도 예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어져 있고 내 집을 사가지고 살기도 좋고 좀 가격도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투자적인 목적이 있는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이 우리 부산이 가장 낮은 시점의 그 주택 가격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시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다 인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지금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집값 상승보다는 내 집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이 되려 그러면은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자금 마련을 하면서 기다려보시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두 가지 전략을 따라서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짜시는 것들이 좋아 보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두 가지 전략을 세워주셨고 그 전략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4월 14일 월요일 자갈치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1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2부에서는 시민뜨락 축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부산시의회 임시의 내용 그리고 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